반갑습니다. 여수입니다. 지금은 전주 최씨를 문성공개, 문열공개, 사도공개, 문충공개 이렇게 4개 계열로 나누어서들 흔히 말을 하지만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뭐 문성공개 이런 식으로 안 부르고 문성공집, 평도공집, 사도공집, 뭐 만육집 이런 식으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문열공개 안 그러고 평도공집 이렇게 불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평도공 최유경은 문열공개를 대표하는 선조다. 실제로 평도공 최유경은 문열공개 전주 최씨의 실제적인 비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는 4번으로 나누어서 평도공 최유경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도공 최유경은 고려시대에 태어나서 고려에서 재상반열에 올랐다가 조선이 건국할 때 조선 개국 원정공신이 되어 가지고 태종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역사책에 엄청나게 기록이 많아요. 역사책에 엄청나게 기록이 많기 때문에 그 기록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조선시대에 와서는 그 열전이 없거든요. 열전이 없어서 대신에 이제 역사책에가 졸기가 적혀 있죠. 그래서 평도공에 대해서는 주로 졸기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도공 최유경은 시조 문열공 최순작의 8세손이에요. 그리고 비조 문정공 최재의 막내 아들이죠. 그래서 조정 개국 원정공신이 되었고 문열공개 전주 최씨의 실제적인 비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 문열공개 전주 최씨를 부르기를 평도공집 이렇게 부를 정도니까. 그리고 고려사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기록을 다 얘기를 하려면은 그 뭐 끝도 없으니까 그 졸기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죠. 그러니까 이 후손이 여기 알렘사 공파가 있기는 하지만 해도 한미해요. 그리고 이제 그 평도공의 아들 6분의 그 후손이 판윤공파, 양도공파, 지평공파, 경절공파, 첨추공파, 간무공파 이렇게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비조고, 이 가문을 부르기를 평도공집 이렇게 호칭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비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1343년 총유양 보기 4년에 태어나 가지고 1413년 태종 13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고려에서 재상반열까지 배설을 했고 또 조선에 와서 재상반열로 배설을 하신 그런 분이죠. 문성공개 전주 최씨의 4세 월당공 최담, 이분이 1346년에 태어나서 1434년에 돌아가셨으니까 평도공이 월당공보다 나이가 3살 많죠. 3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충공개 전주 최씨의 그 대표적인 조상 만육공 최양, 이분이 1351년에 태어나서 1424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만육공보다 8살 많죠. 8살 많아요. 근데 문과에는 급제를 하지 않았어요. 음직으로 배설해 나가는 거죠. 아버지가 이제 그 워낙 또 높은 배설을 했기 때문에 음직으로 고려에서 배설해 나갔다. 그런데 이제 역사책에는 1372년 공민왕 21년에 이제 최초로 이제 판도사 자랑 배설을 했다고 기록이 나와요. 이 기록이 나오는데 그때 나이가 30살이죠. 역사책에 하나 많이 등장하니까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중요한 몇 개만 간추려 보겠습니다. 고려사 전료 우왕 9년 1383년에 보면은 8월에
왜구 천여 명이 옥주현, 보령현 등을 함락시키고 마침내 개태사에 들어갔으며 기룡산에 운거하였다. 그러니까 왜구가 쳐들어와 가지고 충청도 남부 지역을 보령 이쪽으로 쳐들어와 가지고 기룡산까지 들어가 버렸다 이 얘기예요. 공주 목사 최유경과 판관 송자호가 구점에서 왜구와 더불어 싸웠다. 이때 이제 목사 배설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고려 후기에 그 왜구들이 엄청나게 그 준동을 했는데 일본 도서 지역을 거점으로 한 해적인데 이 왜구가 일본 사람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일본 사람만이 쓴 것은 아니에요. 물론 일본 사람이 주력인데 고려 사람들도 있고 고려 그 바닷가 해안 쪽 사람도 끼어 있고 중국 사람도 있고 그랬었어요. 같이 끼어 있는 거죠. 핵심 세력이 일본 도서 지역 그러니까 쯔시마, 대마도, 이키, 일지도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고도열도, 오도열도라 그러죠. 그러니까 규슈 섬의 서쪽으로 있는 잔잔한 섬들 많이 있는 고도열도, 이키도, 또 어디야 쯔시마 여기를 거점으로 해서 이제 해적들이 그 활개를 쳤는데 당시 일본은 나라가 남북조로 나눠져 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전쟁을 하느라고 왜구에 신경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왜구들이 동북아 해안을 약탈했는데 고려는 별로 먹을 게 없고 핵심 그 타겟이 어디냐면 중국 강소성 절강성 지금 말하자면 저기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소주, 양주, 항주, 가흥, 소흥, 영파 뭐 이쪽으로 밑에 온주 지금 상하이 부근 이 일대까지 그게 엄청나게 그 중국에서도 그 곡창지대고 그 문물이 많고 뭐 그런 데죠. 엄청나게 그럼 약탈을 가면 그냥 완전히 뭐 돈을 때로 고르는 데니까 이 친구들이 거기에 가가지고는 공장을 차리고 농장을 차리고 이런 짓거리까지 했어요. 그러니 뭐 말하자면 중국 조정에서도 해결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했는데 이게 이제 고려를 거쳐서 글로 가잖아요. 가면서 그냥 고려를 한번 와서 분탕질을 지르고 워낙 그 분탕질이 심했기 때문에 고려가 읍을 군청이나 그 현청을 저 내륙으로 옮기고 피난을 가고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했어요. 그걸 이제 이성계가 왜구 토벌을 통해서 고려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거죠. 원래 이성계는 그 함경도 사람이기 때문에 함경도도 지금이니까 함경도지 당시는 거기가 고려 땅이 아니에요. 원래 이성계는 고려 사람이 아니에요. 쌍성 총관부 사람인데 이제 고려로 이제 그 귀화를 했죠. 쌍성 그러니까 외국인인 셈이죠.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고려로 볼 때는 마이너리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두각을 나타내냐? 왜구 토벌에서 두각을 나타내는데 주로 아주 대표적인 전투가 황산 전투인데 이걸 뭐 어떤 드라마나 뭐 이런 데 보면은 그 계백 장군이 죽은 황산벌을 하고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성계가 뭐 황산벌 전투에서 왜구를 토벌하니 이런 말을 하는데 그 황산은 들판이 아니에요. 지리산 남원 지리산에서 그 아지발도라는 어린애가 장수가 그 왜구를 입고 아주 용맹하게 싸우는데 이 친구가 이제 완전히 온몸을 그 철갑으로 가리고 싸우니까 이거 활로 쏴갖고 이게 맞지도 않고 칼도 안 맞아. 그걸 이성계가 활로 쏴서 투구꾼을 끊고 다시 그 목을 찔러서 죽였죠. 그러면서 두각을 나타내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우게 되는데 그 발판이 되는 게 이 왜구였죠. 고려사 전료 우왕 14년 1388년에는 정유일이 5월 22일이에요. 정유일에 서북면 조전사 최유경이
이성계의 회군 사실을 우왕에게 급히 보고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최유경이 이제 서북면 조전사, 서북면이 평안북도죠. 조전사로 나가 있었는데 이성계가 이제 군대를 그 요동정벌로 나갔던 정벌군을 돌려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켰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왕한테 보고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화도 회군을 살펴보면은 이성계 요동 정벌군이 창끝을 돌려서 고래로 쳐들어온 거예요. 쿠데타를 일으켰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우왕하고 최영은 그 평양에 이제 전진 배치를 해서 나가 있었는 거예요. 평양에 가 있었는데 서북면 조전사로 이제 평도공이 나가 있었는데 서북면은 평안 북도 쪽이고 조전사는 뭐냐면 세곡을 수송하는 담당하는 책임자예요. 세곡이 뭐냐면은 옛날에는 세금을 돈이 없으니까 쌀 곡식으로 걷어요. 이 곡식을 이제 개성으로 운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 수송 담당이 조전사예요. 그런데 이제 이성기가 유화돼서 회군에 오니까 평양으로 쫓아가서 우왕하고 최영한테다가 이성계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하고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고려에는 충신이고 이성계가 볼 때는 반역자죠. 배반자죠. 역적이죠. 만약에 이성기가 위화도 회군에 실패했다면은 평도공은 당연히 고려에서 충신으로 공신으로 등록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려의 공신으로 등록되는 게 아니고 조선의 개국 원정 공신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성계가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우게 된 핵심은 유화도 회군인데 이 회군을 할 때 자기를 배반한 사람이 조선 개국 원정 공신이 된다는 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때 원정 공신이 될 때 이 요동 회군에 참가했던 그 공신들, 진짜 백의 공신들,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자기들 고발한 사람을 갖다가 공신으로 만든다는 거가. 근데 거기에 대해서 태조실록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태조실록 4년 1395년 4월 9일 이날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고 이날 태조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임금이 우정승 김사형에게 일러서 말하기를 경상도 도관찰사 최유경은, 도관찰사는 뭐냐면은 관찰사에서 이게 알념사인데 거기서 높여서 도관찰사, 도 이게 뭐냐면 그 수도할 때 그 도인데 이 도가 수도할 때 도인데 이게 뭐냐면은 제너럴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매니저가 있고 매니저 위에 제너럴 매니저가 있듯이 관찰사가 있고 도관찰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찰사들 높여진 관찰사죠. 경상도 도관찰사 최유경은 지난 무진년에 비록 우리를 배반한 적이 있으나 그것은 오직 자기 임금에게 충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무진년 1388년이 바로 유화도 회군할 때 얘기예요. 그때 우리를 배반한 적이 있지만 그거는 우리를 배반한 게 아니고 자기 임금에게 충성한 것이다. 이걸 참 짚어봐야 되는데 이거는 그 이성계가 굉장히 대인배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다른 측면으로 보자면 이성계가 이미 자기가 나라를 세워서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신하들한테다가 너희들도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나한테 와서 고변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평동이 자기 임금한테 가서 이렇게 고변한 것은 충성을 하기 위한 것이지 나를 배반한 거라고 봐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영상이 너무 길어 여기에서 잘랐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번에 올리겠습니다.